네. 자, 10시 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사료,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부진했던 것은 이제 통신사, 그리고 생명보험,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된 플랫폼 종목들이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로 오전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 오전장, 우선 계속해서 최근에 좀 하락하고 올랐다더라 다시 밀리는 약간 좀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부터 날려주시죠.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변동성, 이건 바닥 확인을 위한 변동성이다. 따라서 이건 확인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있는 저점, 그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거 가지고는 하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결국 그게 하회하기 위해선 뭔가 금융위기, 시스템 붕괴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하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연준의 매파적 시각 이것은 변한 게 없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전 저점을 깨고 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금융위기에 대한 단어가 이제 나오면서 그 약한 고리가 이제 하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 저점을 하회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전 유럽이라고 했고, 유럽 중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이야기했는데 이제 영국까지 이제 불똥이 텄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에서 가장 물가가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감세 정책을 하겠대요. 이게 가장 큰 빌미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경제가 안 좋죠. 그럼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영국 입장에서는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파운드와 급락하고 채권값 올라가면서 진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졌네. 영국이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하락했고요. 또 하나 이탈리아도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번에 정권이 어찌 보면 친러 쪽에 가까운 우파가 잡으면서 이들은 또 영국보다 더 해가지고 엄청난 감세와 재정 지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정부의 부채가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감세 정책을 한다라는 건 결국 이탈리아도 멀지 않아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됐을까요? 아직은 아니죠. 가능성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저점 가능성은 이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 진짜 그들이 문제됐을 땐 엄청난 급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바닥을 찾아가는 모양새에 있는데 거기에 시그널 제가 하나하나 차트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거 보시면은 얘네 6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어요. 6월 달에 저점 만들어 놓고 지금은 지금 다우하고 S&P만 이전 저점 깼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안 깼습니다. 가장 변동을 주는 나스닥이 아직 안 깼는데 그 이유는 일단 보시면은 얘네 한 달 반 하락했어요. 지금 다우가 마이너스 15.5, 그다음에 S&P가 16.23, 그다음에 나스닥이 18.5예요. 이미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지켜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이 저점을 다 같이 만들었을 때 반등 나오고요. 같이 고점 만들었을 때 하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반등 가기 위해서는 나스닥도 이전 저점 깨주면은 어느 정도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반 아니면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이전 저점 안 깨도 올라갈 수 있어. 뭐 요거 반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하락에 뭐 발목 무릎 이 정도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가장 큰 게 이 신용이에요. 신용 같은 경우 우리 이 7월 달에 저점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신용 떨궈졌는데 요즘 좀 시장이 괜찮은 듯 할 때 막 올려놓고 어때요? 지금 시장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신용은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오늘 시가 장 초반에 어때? 막 하한가가 막 나와요. 어제는
시초가에 마이너스 8%, 코스닥으로는 마이너스 4% 만들었는데, 그건 아침에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물량을 그냥 던져버리기 때문에 뭐 장 시작하자마자 그걸 누가 봤나요? 안 받으니까 그렇게 막 한가가 나오고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는데, 여튼 신용이 좀 더 떨궈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진바닥일까라는 부분은 있지만 요거를 무시하고 조금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어제 거래소는 13.68%, 코스닥은 18.5%까지 하락했다가 어제 장막판에 좀 올리면서 양봉 만들어졌죠. 거래소는 못 만들었지만 이제 코스닥 만들었고요. 오늘도 또 변동성을 줍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을 준다라는 건 그만큼 어찌 보면 변동을 주고 크게 떨어뜨릴 분위기니 이제 그것만 봐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여기서 더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요인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러한 변동은 결국 이제 좀 상승 쪽으로 가기 위한 변동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봤을 때 기관 외국인 12월 물의 중심값이 지금은 한 2290 정도 걔네 잡고 있어요. 내가 환산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하락하고 기본적으로 한번 반등 수렴할 수 있는 가격은 2290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한번 분할 매수해가지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 2290까지는 한번 볼 수 있고, 한번 세게 가게 되면 한 2400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 대신 이런 건 짧게 봐야 돼. 나는 시장은 결국은 한번 제대로 깨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깨지는 시점은 이제 뭐 빠르면 뭐 한 1, 2개월,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만, 이번에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건 이후 반등 나오겠지만 얼마든지 한번 더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질 이유는 금융위기인데, 그 금융위기는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레버리지를 산다는 건 일시적 반등을 노린 레버리지고, 궁극적으로 저는 2400 가게 되면 오히려 인버스 쪽으로 배팅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신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확인 중에 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한 변동성이니까 이 변동에 대해서 너무 걱정만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들어갈 수 있는 펀치 한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 반등에 대한 것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는 있고요. 거기서 무엇을 접근할까라고 할 때 낙폭과대 종목 우리가 찾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 종목은 역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낙폭과대가 있고요. 또 정별 만들어 놓고 낙폭과대 나온 이러한 종목은 오히려 좀 시장이 1주, 2주 상승하기엔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낙폭과대는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라 할 때,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한 25% 빠져버리면 일단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뭐 한 25, 30% 빠진 종목 쪽에서 우리가 좀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 낙폭과대 종목에는 그냥 막연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건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쪽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영진약품이 엄청나게 썰메탈짜리에서 오늘 장중에 16%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애들은 연속성이 있니라고 했을 때 연속성보다는 그냥 한 방 노리는 그러한 모양새 가능하다고 보여줘요. 얘도 이제 뭐 위도 필요 없어요. 최근 고점에서 얘가 지금 몇 퍼센트 빠진 자리냐면은 34%예요. 단지 그냥 한 달 반 동안 34%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위에서부터는 몇 퍼센트 빠졌어요 라고 할 때 솔직히 계산 안 돼요. 그럼 얘는 오히려 월봉 봐야 돼요. 월봉 보면서 그냥 작년 그 이전에 19,000원 그거 빼놓고 그냥 최근 흐름에 있어서 그냥 올해만 보면 한 6개월 동안에 57%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전 이 고점에서는 몇 퍼센트 뺐을까요? 네, 81%예요. 미친 거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200만 원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 한번 기술적 반등,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빠졌으니까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가 기술적으로 반등 줄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엔 그런 얘기했죠. 조선주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뭐 현대미포조선 쭉쭉 가는데 그것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 이슈 있으면서 그저께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런 자리에서 더 갈 거야라고 매수한다면 그건 진짜 욕심이고 그러면 그냥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또 잘 회복하고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주면 11월 달에 빈살만 오죠. 우리 빈살만 왔을 때는 두 가지 포인트 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엔네옴시티 관련돼서 그 뭐 대표적인 게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도하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이러한 것들 많이 빠지면은 제가 봤을 때 한방 뭐랄까 기간 매매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거기서 또 정부는 원전 세일 하겠대요. 뭐 원전 관련돼 가지고 저는 조그만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대표적으로 함정 KPS,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 정도 종목 충분히 나는 이들은 4년 동안 트레이딩 할 종목이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내가 봤을 때는 기간 놓고 11월 달 빈살만 올 걸 놓고 지금 하락한다? 땡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시장은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면 11월 13일 CPI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크게 시장을 하락시킬 요인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낙폭 과대 키워드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장에서 잘 공략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